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영 전문가입니다. 자, 국내 시장 오늘 좀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수급적인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세는 조금 쉬어가지만 2차 전지 중심으로 여전히 매수세는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세가 좀 하루 쉬어간다라고 해서 이걸로 에이 오늘 또 빠지네, 뭐 잠깐 또 하락하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갈 길이 멀었고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음봉을 몇 개나 떼겠습니까? 그죠? 통상적으로 차트를 펼쳐놓고 보시면요, 여러분들 대부분 거의 뭐 5대5나 6대4 정도의 비율이에요. 진짜 하락장이 좀 심했다 할 경우에는 한 7대3 정도로 음봉이 사실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그래서 너무 뭐 맨날 양봉만 뛰고 맨날 상승만 보일 거라는 어떤 그런 거를 바라시는 분들은요, 그냥 스킬핑 초단타만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주가라는 게 움직이는 그 본질 그 자체를 이해하시고 마음을 항상 여유롭게 이런 종목들은 또 가져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유를 찾아서 여유를 지니면서 가져가야 될 종목이 따로 있고, 급하게 빨리빨리 팔아치워 먹어야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게,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게끔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하셔라 라고 제가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무려 제가 50분짜리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잘 시청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릴 거지만 그렇게까지 길게 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전반적인 이야기 좀 드려볼 거고, 그리고 삼성 SDI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이나마 더 따뜻한 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 계절이 바뀌어가는 만큼 흐름을 따라서 좀 더 괜찮은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글쎄요, 지금 당장에 이 매력적인 부분이 사실은 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주분들이 물론 바닥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위치에서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냐 내려갈 확률이 크냐, 이거를 따지고 논다면 당연히 여기서부터는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들고 있을 때 그 얼마나 또 빠르게 올라오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사실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삼성전자를 모니터하면서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몇 개 포인트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또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2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께 제가 50분짜리 영상을 녹화를 해드렸어요. 이 녹화 끝나고 배가 상당히 고팠습니다. 아무튼 많이 열심히 좀 떠들어댔는데, 자, 이 영상에서 뭐 영업적인 부분들도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도 회사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좀 담아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 50분짜리 영상, 뭐 50분짜리를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50분짜리 영상 주말이어도 여러분들 여유 되실 때 한번 좀 시청을 해보시면 반드시 또 도움 되실 만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분기 마지막 날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팁들도 전체적으로 좀 한번 드렸었으니까,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꼭 좀 초보자분들 중심으로는 반드시 꼭 한번 좀 시청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철학, 현실적인 철학을 좀 인지하고 주식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은 그 다음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철학과 기본 베이스가 먼저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래야 결국 돈 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께 또 힘을 얻어가지고 저도 또 열심히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말에 시간 되실 때 이 영상도 한 번씩 꼭 시청을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쭉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SDI, 카겜, 카뱅, 하이브 다 이제 브리핑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짚어드렸고, 이런 내용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약간 찌라시성 이슈가 살짝 떴었어요. 단독 이래가지고, 이 단독 기사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단독 이래가지고 오늘 뭐 BTS가 군 면제를 뭐 받니 안 받니 뭐 인수위에서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최종적으로 가니 안 가니를 떠나서 이것도 사실 의견이 많이 갈리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하이브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고요. 뭐 제가 개별적으로 하이브를 사진 않았지만 리딩으로 저도 추천은 해가지고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인데, 그걸 떠나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사실 BTS가 주는 그 영향력과 BTS 그룹의
그 그룹 가치가 몇 조단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니 막말로 나라에서도 BTS가 군대 가가지고 물론 한 번에 군대를 가지는 않잖아요. 한 명씩 갈 텐데 나이가 엇비슷해서 아마 중간에 또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 30세 전에는 또 입대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 여기 뭐 RM인가요? 이분이 또 아마 94년생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나이가 엇비슷할 거예요, 다. 그러면 결국에 군대도 엇비슷하게 이제 막바지에 가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활동이 좀 어느 정도라도 공백이 생길 수는 있겠죠. 왜냐면은 앨범 활동을 계속 한다라고 했을 때 아티스트 한 명의 녹음을 못하고 군대 간 상황에 뭐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어쨌든 돌아가면서 한 명씩 군대를 가는 경우에는 사실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한두 명 가고 뭐 그들이 한 1년 정도 복무했을 때 또 뒤따라 누가 가고 이랬을 때는 이게 겹치는, 그러니까 군복무 중인 어떤 멤버가 동시에 뭐 한 3명 4명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활동의 공백이 분명히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콘서트 같은 것도 당연히 좀 무리고. 그래서 콘서트 같은 게 요즘 굉장히 지금 핫 키워드잖아요. 그쪽에서 우리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나 이익도 무시할 수가 없는 사이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군 복무에 대해서 이거를 군 면제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사실 예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이거 말 잘못하면은 우리 아미분들께 테러 당해가지고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저는 딱 중립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면제를 해줘도 이거는 해줘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그냥 아무나 해줘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BTS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고 사실 BTS가 해외로부터 돈을 그만큼 벌어들이면 그거 세금 안 줍니까? 세금 다 내잖아요. 그죠? 하이브에서도 세금 다 내고 세금 다 내잖아요. 지금 하이브가 예를 들어 자 봅시다. 하이브 매출과 이익을 간단하게라도 보자고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얼마큼 법인세 기준 적용시켜서 보면은 2조 원대의 지금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는 이 기업이 여기서 지금 하이브의 매출 비중이 못해도 75% 80%가 되죠. 그러면은 2조 원 중에서 80%면은 못해도 1.6조 1.5조인데 1.5조에서 뭐 얼마큼 세금을 또 먹이고 비용 차감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뭐 대략적으로 한 20%라고만 쳐봐요. 이게 세금이 얼마냐고, 그죠? 그러면은 방탄소년단이 BTS가 밖에서 뭐 벌어들여 와가지고 나라에다가 벌어다주는 세금이 그만큼이라는 소린데 이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수준도, 그죠? 이것도 정말로 영향력이 큰 거다. 저렇게 아티스트 그룹 하나가 이만큼 벌어들인다. 그리고 그 그룹이 또 어떤 우리나라에 주는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영향력이 너무 많잖아요. 광고 찍고 하는 것부터도 해가지고 다 진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광고했었고, 그죠? 광고 모델로 활용을 했고, 그럼 서로 또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BTS 군면제 관련해가지고는 의견이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 경제에 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사실 적지 않다. 그래서 면제를 줄 수 있는 항목이라면 이거는 한번 준다라는 쪽에 한 표를 저는 주고 싶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맞아요. 저도 현역 갔다 왔습니다. 저도 현역 갔다 왔고 나름 빡센데 잘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꼰대같이 뭐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BTS 군대 가야 돼요. 어디 지금 군면제를 뭐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딱 보면은 저는 군대를 가야 된다 주의거든요. 나중에 제가 지금 총각이지만 나중에 제가 자식을 낳고 아들을 낳으면은 저는 군대는 무조건 보낼 겁니다. 무조건 빡센 데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야 된다 주의인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그럼에도 BTS는 사실 좀 아미가 겁나서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튼 저는 그래요.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군면제는 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JYP도 이제 보시면은 스트레이키즈라는 아티스트가 저기 뭡니까 빌보드 차트 두 군데에서 무려 1위를 차지를 했는데 야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 곡을 누가 썼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여러분들 BTS가 빌보드 1위 처음 했을 때 뭐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인가요? 그거 작사 작곡 참여한 작업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평생 쓸 돈을 벌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엄청난 진짜 저작권료가 엄청나겠죠, 당연히. 뭐 저긴데 요즘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작권이 또 들어오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JYP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이 그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어제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 곡이 또 빌보드 1위를 갔어요. 이건 인생 역전이지, 인생 역전. 로또 한 진짜 10번 이상 때려 맞은 것만큼이나 인생 역전인 거죠. 근데 그만큼 또 열심히 갈고 닦고 준비하고 회사에서도 또 서포트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지금 엔터사에 약간 변화가 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엔터사들의 밸류 테이블을 좀 살펴보면은
특히나 JYP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지금 아마 여기 컨센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컨센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만큼 벌어들일 돈이 좀 더 눈높이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 그 멀티플의 기준치 또한 또 달라졌어요. 통상 JYP, SM, YG 이렇게 기존의 대표적인 3사들이 평균적으로 멀티플을 한 25배, 뭐 30배까지는 조금 뭐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20배 중반 정도를 받았고요. 하이브가 한 40배 수준에서 40배 중반까지 받았는데 최근에 하이브를 한 55배까지 또 멀티플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리포트들도 있었는데 JYP가 이번에 실적 컨센이 그렇게 높아지게 되면서 야 이거는 기준과 눈높이가 좀 더 달라질 수 있겠다. 물론 JYP가 하이브를 제낄 만큼의 당장의 매출과 이익을 벌어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이브만큼의 밸류를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벌어들이는 결국에 그 이익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 굉장하다. 그래서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상향 조정됐던 부분이나 EPS 컨센 상향 조정, 매출액 컨센 상향 조정 이런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은 JY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위권의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야 이게 굉장히 엄청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결국에는 무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밸류를 고민하고 하실 때에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또 하나 올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들 중심으로 몇 개씩 좀 브리핑을 드리는 거니까 잘 좀 참고해 주시고, 자 넘어가서 이제 SDI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몇 가지 또 브리핑을 추가적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반등은 가파르게 보였는데 우리가 사실 나스닥이 지금 제가 아무런 지표도 넣어놓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거 뭘까 싶기도 하실 텐데 미국에서는요 200일 평균값 있죠? 200일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봤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연초에 시세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제 뭐 버블 논란 어쩌고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200일과 224일 보통 224일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224일 선을 한번 세팅해서 보면은 이 224일 선을 중간에 지지를 한번 받고 돌려주기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 우리가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다가오고 그 다음에 전쟁 리스크가 확산되고 이런 주변의 매크로 환경이 좋지 못하면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다양한 때들이 많이 탔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 시세도 많이 무너지기도 무너졌었는데 이 224일 선이라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유동성 장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요런 시점 그렇죠? 요게 이제 구분지어서 나눠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나스닥 중심으로 했을 때 최근에 막 한 열흘 넘게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 지금 보시면은 224일선에 저항을 받고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 부분은 개인적으로 살짝 예측은 좀 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지표들에 엄청 신뢰를 하는 편은 아니어서 제가 별도로 언급을 드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 시장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은 그 통계에 엄청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해요. 뭐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4일 빠지고 5일째는 보통 양봉을 떴다. 그러니까 4일 동안 음봉을 뛸 경우에 4일 연속 S&P 500 지수가 4일 연속 음봉으로 하락을 보이면 5일째는 양봉은 떴다. 이게 뭐 최근 몇 년간 뭐 몇 회가 있었는데 확률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통계적인 부분. 그래서 미국은 또 저런 거 가지고 심리가 좌우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200일이나 224일 기준으로 많이 봤고 우리나라 국내 기관 트레이더 분들도 224일 선을 좀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이게 대략적으로 1년 정도의 평균 값을 보고서 뭐 언더냐 오버냐 기준을 좀 이렇게 잡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224일 선을 펼쳐놓고 보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기는 받는구나.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시세를 좀 들어 올려줄 때 여러 가지 뭐 전쟁 리스크도 어느 정도 협상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물가가 조금 그래도 안정을 취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안정 취하고 있고 고용도 좀 살아나고 있고 다양한 좋은 지표들이 이제 묻어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는 했는데 바짝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특히 이번 주 정도의 시세는 상승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VIP님들 기준으로 했을 때도 미국 나스닥에다가는 배팅을 다 해놨어요. 저희도 이제 다 수익권에 있고 아직 뭐 매도를 의미 있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들고는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보면은 결국에 제가 미국 시장까지 같이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는 내용들 결국에 우리는 미국 시장과
또 동행하잖아요. 결국에 우리는 또 전방 국가들의 이런 지표들에 민감하게 같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놓고 보시면 우리도 결국에 미국 시장 쪽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배팅을 좀 해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결국에 지금 사실 과거에 우리가 유동성으로 밀어붙였던 요런 시세들 이상으로 올라갈 만큼의 지금 최근 1년치의 평균 가격 이상으로 돌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매크로 환경은 사실 못 된다. 극단적으로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다시 고점을 좀 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지수와는 좀 반대죠. 얘네들은 개별적으로 실적이 더 좋은 상황이고, 그러면서 얘네들도 보시면 어때요? 애플도 많이 빠졌지만 결국 224일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돌려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그래도 의미 부여를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익이에요.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밸류 테이블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지지받으면서 돌려주는 유형이지만, 나스닥은 결국에 뭐예요? 시장이잖아요. 시장은 결국에, 시장이라는 거는 물론 여기 이제 이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총 움직임에도 당연히 반응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표예요. 지표, 여러 가지 경기 지표, 그 다음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데이터들, 지표와 데이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왜 나스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냐,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모든 상황들이 좋다라고 한들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삼성전자 중심으로도 여기 폭등이 나오기 전에 72%, 바닥에서 72%가 오르기 전에도 224일선이라는 요 장기적인 요런 가격대를 좀 어느 정도 지지받고 반등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다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야 이거 곡소리 막 터지기 시작할 때, 그쵸? 딱 물론 고점 대비 빠진 부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이 당시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물론 뭐 68,000원, 72,000원까지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요만큼만 보시면 돼요. 요만큼. 왜냐면 올려다 놓고 뺐기 때문에. 이거 이때 당시에 뭐 JP모건하고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 잠깐 좋게 썼다가 바로 갑자기 분위기 전환시키면서 메모리 안 좋네 어쩌니 하면서 급락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졌다라고 보지 마라. 이거 지금 그냥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졌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때 당시에도 장기적인 이평선인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핵심적인 지표인 224일선을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224일선이 저항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 시세가 잘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일목구름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크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핵심적인 이슈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매크로 환경이 좋아지고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 한들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10% 이상 급등을 보이려면요, 시총이 못해도 이게 지금 40조 이상이 지금 몸뚱이가 불어나야 된다라는 건데, 40조 이상을 이제 시총이 플러스가 될 만큼 그럼 이익은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아쉽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물론 기술적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다소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결국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메모리 쪽으로 조금 비중이 좀 크잖아요. 그리고 2019년도에 삼성전자가 회사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갖다가 이제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태까지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메모리 가격은 사실 지금 좀 계속 뭐 탄력 있게 움직이진 못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중심으로는 수요가 계속 지금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메모리 쪽으로는 오히려 시세들이 잘 나와요. 근데 비메모리도 피크 우려가 좀 있고, 뭐 증설에 대해서는 비메모리를 지금 막 특히나 8인치 중심으로 얘네들을 증설을 공격적으로 아직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는 8인치 비메모리로는 지금 DB하이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도 막 공격적으로 증설은 할 수 없고 약간의 피크적인 우려를 좀 안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공격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충분히 저는 DB하이텍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만원, 12만원대까지도 여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무리 피크성 기업이라도 그 피크만큼 피크가 보세요, 실적이 이만큼 피크를 찍는다고 한들 결국에 거기 주가도 한번 찍고 내려와야 돼요. 얘가 진짜 피크를 찍더라도 주가도 진짜 피크를 찍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는 시젠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작년에 아시다시피 VIP님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이 피크는 찍고 내려와야 된다. 그럼 얘가 지금 이 피크를 찍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면 여기서라도 매수를 해서 이만큼까지 수익을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시젠도 보세요.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 이만큼 이렇게 큰 산을 만들었죠. 여러분들은 고점 대비해서 작살난 날만 보실지 모르겠지만 얘가 결국에 이만큼의 실적을 띨 놈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찍고 빠지든 찍고 더 가든 그건 둘째고 일단 지금 좋아지고 있는 중이냐, 이렇게 해서 좋아지고 있는 중이냐, 그러면 그 실적만큼은 결국에 가야 돼요. 일단 그림은 그려내줘야 됩니다. 그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170% 수익을 봤던 거예요. 재작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화이자 백신 이슈가 처음 노출이 됐을 때 이제는 피크다. 그래서 뒤에는 손절했어요. 뭐 크게는 15%, 적게는 7%. 우리 회원님들 170% 수익 보고 여기서 10에서 평균적으로 10% 정도 손절 쳤습니다. 그래도 잘 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그럼 손절 안 하면 어떻게 돼? 착살 나는 거예요. 3분의 1 토막 나는 겁니다. 마이너스 60, 70%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꼴딱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뭐 8인치 쪽에 지금은 수요가 많지만 추후에 12인치로 다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기조는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12인치로 넘어간다라고 한들 8인치 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이렇게 실적 전망치와 추정치에 대해서는 아직 그림이 그려지진 않았다. 이 지금 차트에 그림이 아직은 그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로 6,155억, 이게 지금 컨센서스 상향돼서 6,500억 수준까지 지금 눈높이가 좀 높아졌거든요. 이게 여기 지금 반영은 안 됐는데 6,500억 수준까지의 시총으로는 일단 찍어야 된다. 그 뒤에 빠지든 말든 일단 이만큼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실제로 HM은 마찬가지였고, 시젠도 마찬가지였고, HM도 마찬가지였고, HM의 21년도에 7.3조 정도의 영업이익 추정, 2022년 이거 찍었죠. 그리고 22년도 9조 정도 수준. 근데 내년에 5.2조, 24년 1.4조까지. 어때요? 완전 피크잖아요. 완전 피크. 그러면은 결국 22년도에 9조 원까지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 다 반영해서 찍고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뒤의 일은 그 뒤의 문제고, 이거는 그 나중의 일이고, 이것만큼은 먼저 찍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B하이텍도 제가 자꾸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6,500억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을 갖다가 찍기 위해서 지금 피크를 찍으러 가고 있다. 이 그림을 지금은 그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배팅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비메모리 쪽으로는 여전히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가격 변동도 상당히 지금 가팔라요. 왜냐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 모든 가격이라는 건 여러분들, 모든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에 수요와 공급의, 그쵸?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이라는 게 결정이 돼요.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유지가 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해. 그럼 가격이 높아지죠.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많아져. 가격은 빠지죠. 기본적인 이 이론은 모든 가격이라는 데에 다 갖다 들이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은 DB하이텍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PC 수요도 좀 많아지고 이러면서 메모리 쪽이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오히려 리오프닝이 다가오면서 또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좀 전환이 되고 이러면서 사실 수요가 조금 어느 정도 감소가 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미 한번 또 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면 이게 소모품 쓰듯이 계속 뭐 PC 같은 경우에도 소모품 바꾸듯이 우리가 계속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도 늘어났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교체가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수요가 강한 비메모리 쪽이 계속해서 강했다.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으로는 물론 파운드리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고 다 좋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파운드리를 핵심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개인분들이 산다고 주가 많이 오릅니까? 못 가죠. 결국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사실 삼성전자 안 사도 돼요. 다른 거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지금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건덕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지금 시총 1위 자리를 크게 차지를 하고 있으니, 그럼 삼성전자 못 가면 사실 코스피 지수도 그렇게 탄력 있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18%까지 줄었잖아요. 엔솔이 4% 정도 차지하고 있고, 엔솔 때문에 비중이 조금 이제 낮아진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이런 환경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본다면 진짜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익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나쁜 기업이야라고 누가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투자자 입장에서 나에게 좋은 기업은 나한테 돈 잘 벌어다 주는 기업이에요. 나한테 돈 잘 벌어다 주는 기업은 뭐냐? 수익 안겨다 주는 기업, 배당 잘 주는 기업. 이게 나한테는 좋은 기업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한테 배당은 잘 줄지언정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또이또이죠. 그죠? 돈 묶이고 이런 상황들. 물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 본다면 저는 당연히 2차 전지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하락간에 계속 많이 뭐 여러분들께 뭐 열심히 떠들어 댔죠. 왜 좋은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제가 욕을 먹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가 빠지는 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들께 한 가지 경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삼성 SDI가 뭐 그렇게 오래도 아닐 것 같아요. 삼성전자 10만원 가는 것보다 삼성 SDI 100만원 가는 게 제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봅니다. 삼성 SDI가 1차 목표가 88만원 보고 있고 2차 100만원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1차 목표가 올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의 저의 분석 데이터로는 올해 1차 목표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저한테 비판하셨던 분들 그때 가서 진짜로 제가 한번 어떻게 여러분들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해드리는지 한번 그때 가서 한번 봅시다. 아시겠죠? 물론 기업의 변수는 항상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SDI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처음부터 저는 엔솔이나 물론 SK이노베이션 다 좋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배터리에 투자를 할 거면 배터리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배터리로 누가 더 돈을 잘 버냐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SDI가 맞다라고 저는 진짜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뭐 소형전지 쪽으로도 여전히 판매가 좋고 소형전지 쪽으로도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LG 엔솔이 더 좋은 건 맞아요. 시장 점유율이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주가 많다라는 거고 수주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또 증설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증설을 이미 하고 있고 근데 SDI 기준으로 했을 때 증설은 아직 공격적으로 안 하고 있지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저가 수주 안 받습니다. SDI는 저가 수주를 받지 않겠다라고 먼저 그렇게 선전포고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일각에서는 저것들 저거 배가 불렀나 이거 저거 다 받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돈 되는 일을 해야지. 뭐 기업은 땅파 장사합니까? 봉사해요? 기부하려고 지금 뭐 배터리 그렇게 아무거나 싹 다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돈 되는 장사 해야 되고 배터리 자체가 아직은 이익률이 크지가 않아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얘네가 중간에 사고가 나고 뭐 화재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까먹을 상황이 생기면은 이거 지금 이익률도 얼마 안 남는데 물어줘야 되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배터리도 지금 제대로 기술력이며 안전성이며 효율성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 안정화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다가 SDI도 수천억 들여서 공격적으로 지금 계속 또 투자를 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배터리가 자리 잡고 증설을 하고 자리 잡고 무언가를 확대시켜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봐요. 결국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고 돈을 까먹을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LG엔솔 주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LG화학에 품어져 있을 때 분할 전에 LG화학이 1년에 벌었던 영업이익 다 까먹었잖아요. 그거 그때 GM이랑 리콜 화재 때문에 리콜하면서 그 돈 다 까먹었잖아요. 안 그래도 마진도 없고 LG엔솔 기준으로 했을 땐 지금 이익 못 내고 있어요. 전기차 판매 쪽으로 해가지고 전기차 EV 배터리 쪽으로는 LG엔솔 이번 1분기 2분기까지 지금 계속 적자 유지입니다. 안 그래도 배터리 팔아서 돈 못 벌고 있는데 사건 사고 화재 하나 발생하면 그 돈 다 물어줘야 돼요. 돈 못 벌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느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돌고 돌면 결국에 이익이다. 결국에 이익을 남기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걔네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한테 배당을 주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지. 돈을 못 버는데 주주들한테 뭘 줄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투자하는 그 목적이 배당을 받든 주가 차익을 받든 그러면 주가 시세 차익은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는 건데 그 기업의 가치에 평가받는 가장 기본 잣대가 뭐다? 이익이다. 그러면 결국에 돌고 돌아서 기업을 투자할 때는 이익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죠?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따질 때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을 어떻게 밸류를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돈 잘 버는 놈, 돈 많이 남기는 놈, 그 놈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께 뭐 엔솔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좋기는 좋지만 일단은 어쨌든 올해는 우선적으로 SDI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뭐 SDI 차트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던가요? 차트로 여기가 무슨 패턴이고 어디 이평선을 깼고 여기 보시면은 뭐 아래 지지선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가 됐으니 여기는 또 이제 저항선이네요. 뭐 차트만 보면 또 여기가 저항선일 수 있죠. 60만 원이. 그죠? 그러면 60만 원이 이제 저항받고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는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니 뭐니. 뭐 이런 제가 이런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전 SDI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차트로 가지고서 그렇게 막 열심히 떠들어댄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 번 기술적 관점으로 이야기는 한 적은 있죠.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뭐 딱 그분께서 두 가지의 보조 지표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두 가지의 보조 지표만 보면서 SDI 목표가 얼마 얘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SDI가 25만 원 가야 된대요. 그거는 진짜
제가 SDI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재무제표를 1도 볼 줄을 모르는 분이에요. SDI가 25만 원 간다? 이거 지금 50만 원도 깼다라고 싸다 해서 지금 기관이며 금투며 투신 연기금까지 싹 다 이렇게 사드리고 있는데 25만 원? 와, 25만 원이면요 제 장기 팔아서 삽니다. SDI 25만 원 가면 아무런 악재가 없는데 SDI가 25만 원 갔다. 전 제 장기 팔아서 이거 삽니다. 그러고 다시 더 좋은 장기로 이식 받을래요. 그게 빠를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디 밸류라는 거 그걸 모르고 여기 보시면은 요 가격까지 빠질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 가격까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보고서 또 무서워가지고 팔아요. 아, 정말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은 안 드리지만 정말 한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악재가 뜨면 25만 원 가겠지. 악재가 뜨면은 그때는 매도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진짜 실적에 대한 거를 볼 줄 모르고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따질 줄 모르는 투자자들은요. 그 주가 수익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매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코리아 서킷도 왜 어떻게 100% 수익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세요. 나 여기 추천해서 봤죠? 제가 이만큼 이렇게 수익이 났다. 좋아요. 여기서 코리아 서킷을 봐서 발굴을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추천해서 회원들이 실제로 얼마큼 돈을 벌었냐고. 이거 찌끔 올라오니까는 이게 찌끔 올라오니까는 한 10% 20% 먹고 나왔다. 난 그러고 놓고서는 코리아 서킷을 전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서킷을 여기서 추천했다라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여기 보면, 와, 여기서 추천했어? 대단하네. 라고 하죠. 근데 보면은 결국에는 뭐 이만큼밖에 수익을 못 챙겼어. 의미가 있는 행동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과연 저게 의미가 있냐?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더 끌고 가서 진짜 따블은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회원들한테. 그죠? 제가 뭐 매번 인증을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솔직히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 밸류가 그만큼 가야 되는 자리라니까요. 이 녀석의 실적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놈인데 갈 수 있는 놈인데 차트로만 보니까 그게 한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무서워서 차트 보는 사람들, 차트 매매만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음봉 뛰면은 무서워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기업의 밸류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음봉 뛸 때 와, 개이득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개이득이란 말을 합니다. 왜? 싸니까 더 사야지. 더 사고 싶은데 얘가 살 자리를 안 줬잖아. 그러니까 음봉이 뛸 때 더 사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밸류를 보고 투자하는 것과 그리고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거는 이게 수익의 질 자체가 틀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시장은 또 시장대로 잘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럼 시장은 시장대로 또 수익이 난다. 아시겠죠?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차트적인 것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로 이렇게 떠들어서 상황을 인지시켜드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드리는 시간이 압도적으로도 많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수익의 질이 틀려요. 단타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야 수익의 질이 틀리다. 아시겠죠? 어디 다른 채널 가서 코리아 서킷 이런 수익률 나타난 거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차트만 보고서 이런 수익이 가능할까? 차트만 보면 이거 중간에 다 팔았어야 됐어요. 중간에. 이런 거 보세요. 야, 이거 뭐 상승 장악형이니 상승의 음봉이 이 음봉이 어제의 양봉을 다 갉아 먹었기 때문에 이건 매도를 해야 된다. 야,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저항을 몇 번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반대 꿀이라고 하죠. 반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밸류의 힘이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업의 스토리를 알아야 되고 기업의 밸류를 알아야 되고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지를 봐야 되고 진짜로 실제로 장부에 어떻게 돈이 찍힐 것이냐를 봐야 되는 거지. 차트를 가지고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음봉이니 패턴이니 어쩌니 저쩌니 해봐야 돈 벌기가 한계가 있다. 그런 분들은 차트 매매를 하실 분들은 단타 위주로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에 항상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성격과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SDI 어찌됐건 뭐 그럼에도 차트적으로 말씀을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60만 원이라는 가격 저항 맞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맞지만 이 가격 충분히 또 돌파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실적으로 지금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1분기와 당장 2분기 요런 지금 당장 들이닥친 1, 2분기도 실적으로 충분히 증명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에 이번 영상도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길어졌는데 이벤트는 어제 제가 딱 그 영상에 한 번만 딱 해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저가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오신 분들은 오늘 또 싸게 또 산단 말이야. 이런 모든 것들이 단타수장 이벤트를 할 때는 단타수장 이벤트는 영업적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건 또 하나의 지표야, 지표. 무슨 기회가 왔다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참여하실 때는 사실 진짜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오시죠. 이벤트가 아닐 때도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수익 챙길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30일에
44만 원이라는 금액은요. 이거 이 바닥에서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리딩을 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게끔 자문을 얻기 위한 리딩 서비스를 듣는 건데 과연 이건 누굴 위한 리딩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한 리딩을 해야 되는데 리딩 서비스로 몇백만 원을 줘놓고서 가서 뭐 오락하고 게임하듯이 뭐 그렇게 매매를 하다가 결국에 다 작살나가지고 수익은 못 챙기고 수익은 못 챙기니까 가입 비용만 버리고 나왔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좋은 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득될 리딩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물건을 구입하듯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성비가 좋고 좋은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리딩방이다. 단타성 리딩 서비스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는 리딩을 반드시 받으셨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와서 뭐 이거 100% 갔는데요. 현대사료 이거 우리가 뭐 한 500% 수익을 받는데요. 막말로 여러분들 현대사료 같은 종목으로 500%짜리 수익이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분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걸 가지고 또 내 거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가치 투자 관점으로도 100%대 수익 충분히 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지금 저가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고 제2의 코리아 서킷으로 우리 지금 후발주를 준비해서 우리 VIP님들은 이미 매집을 다 하고 있다. 그렇죠? 제가 매번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직접 보여드리고 있고 저와 함께 하시는 수백 명의 회원님들이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긴 말하지 않아요. 오시면 여러분들께 득이 되는 리딩이지 여러분들께 해가 되는 리딩이 아니라는 거 제가 반드시 증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국에 수익 보면 여러분들한테 다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440만 원도 아니고 44만 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결국에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돈 계산을 해야 되는 이걸 고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한치라도 빠르게 들어오셔서 시장이 지금 밑바닥에 있고 어느 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빠르게 캐치해서 거기서 돈을 벌 생각을 하셔야지 가만히 있어봐 44만 원이면 이거 가만히 있어봐 어디 보자 하고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다. 아시겠죠? 저 리딩 해주는 저 인간들 저거 말하면서 이런 고민 할 필요가 없다. 에너지 낭비, 감정 낭비다. 그냥 믿고 오시면 반드시 수익은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손해보지 않는 리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원칙으로 잡아놓은 그 기준들을 이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손실을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일 또 주말인데 주말에 여러 가지 또 좋은 영상들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으니까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